전세가율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전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투자 시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경험상 도단위, 시단위와 같은 넓은 범위로 보는 것보다는 개별 아파트나 동단위 정도로 조금 더 타겟팅해서 보는 것이 투자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도단위나 시단위로 보게 될 경우에 그 안에서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입지별로 시세 상승에 시차가 발생할 경우에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차이를 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갭이 어떤 모습을 그릴 때 우리는 투자를 하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가는 아직 주춤한데 전세가는 서서히 오를 때, 즉 전세가율이 올라갈 때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전세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이한 제도죠. 그래서 전세가는 실사용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고, 매매가는 실사용 가치에 플러스 대지 지분 및 미래 시세 상승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얹은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파트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높은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상 전세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 분들에게 더 잘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파트 시장이 긴 하락기를 거쳐서 대다수가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굳이 내가 비싼 대출 이자를 내가면서 무리하게 아파트를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커지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아파트 공급이 큰 변화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 점차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금리 인하기까지 결부가 되면은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 줄어드니까 월세 수요에서 전세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그 흐름은 중복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기간이 보통 최소 수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5, 60% 하던 것이 어느새 보면은 7, 80%를 찍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 편의상 매매가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전세가가 60%에 해당하는 6억에서 80%에 해당하는 8억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내가 4억을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2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대출 금리나 규제, 그 밖에 부동산 정책 같은 제3의 요인도 모두 중요하겠지만 이 변수들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기존에는 4억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었는데 2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집을 매수할 그런 요인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와 사람의 어떤 심리에 의해서 전세가 상승발에 따른 매매가 상승 열차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동서고금 사람의 그 심리라는 것은 유사한 패턴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주식의 격언 중에서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말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사례를 한번 세 가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는 레미안 송파 파인답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일단은 호갱노노나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기간별로 매매가, 전세가, 그리고 전세가율까지 한 번에 큰 흐름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 이 기간을 보시면 어떨까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매매가는 22% 정도 상승하는 것과 비교해서 전세가는 4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세가율이 점차 높아지는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세가가 점차 올라가서 매매가에 점차 붙게 된다면 이제 곧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가게 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 즉 실수요 관점에서도 매매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동인이 되고, 또 갭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실투자금이 줄어드니까 한정적인 시드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례인 공덕 삼성 1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덕 삼성 1차도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2011년부터 2016년 요 5년 정도 사이 동안 매매가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좀 유지하는 반면에 전세가는 약 72% 정도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2011년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인 3억 이상 내가 갖고 있어야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2016년 4월 기준으로는 내가 한 8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갭 투자자나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전세가율을 통해서 아파트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은 비교적 쉬운데 매도 관점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1주택자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아파트로 뭐 주식처럼 단타를 칠 이유가 없죠. 뭐 부동산의 경우 한번 거래할 경우에 뭐 중개수수료나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뭐 법무사비, 인테리어비 등등 새는 돈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타를 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전업 투자자로서 개인 매매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다주택자로 사고팔고 하면서 그런 절세 효과를 누리는 분이시라고 하면은 단타를 자주 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1주택자로서 자산을 보유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사고 최소 그 아파트를 한 채 정도 갖고 있으면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해치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서울의 두 가지 사례를 좀 봤고요. 세 번째 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고 그러면 전세가율이 높은 걸 무조건 사면 되겠네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높아짐의 세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이 항상 8, 90%를 유지하는 일부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아파트를 사면 되겠네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전세가율의 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전세가율도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긴 기간에 거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전체 기간 평균 대비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창원 마산 하포구에 있는 현동 중욱 S클래스 프라디움 3차를 보시면 이름이 좀 기네요. 앞서 소개해드린 서울 지역과 비교를 해서 딱 봐도 평균 전세가율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죠. 자금이 많이 없는 소액 투자자들은 이런 지방 아파트에 전세가율이 높은 물건들을 대상으로 소액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충분히 여러 투자 지표들을 검토하지 않고 전세가율만 보고 들어갔다가 물리기가 딱 좋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위 급지가 아닌 곳들은 상승할 때 상급지가 먼저 오르고 나중에 올랐다가 또 하락기에는 상급지보다 먼저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 상승 기간이 상급지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한번 하면은 그 양도세 기본 세율에 맞는 그 2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면은 전세가율이 상승해서 괜찮은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샀다가도 또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한 때가 아닌 이상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호갱노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요 차트를 보는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시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보실 경우에는 부동산 지인이 요 화면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호갱노노를 보시되 좀 더 내가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지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호갱노노처럼 전세가율 차트를 큰 화면으로 시인성 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사례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하반기 이때 이제 전세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때 내가 만약에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 지표들을 보지 않고 전세가율만 놓고 투자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8년 4월에 2억 6천 정도 주고 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은 내가 양도세 기본세율을 받기 위해서 최소 2년 정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2020년 4월에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4월에 지금 매매가가 얼마죠? 2억 6천입니다. 아까 2018년 4월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죠. 여기서 뭐 부동산 복비라든지 뭐 각종 재산세와 같은 세금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이 전세가율만 놓고 투자를 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례로는 지금 요때도 2021년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2021년 2월부터 해서 8월까지 계속해서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내가 만약에 2021년 11월에 전세가율이 이미 충분히 84%로 상승한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021년 11월에 3억 1천이죠. 근데 내가 2년 뒤에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한번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내가 아까 2021년 11월에 3억 1천을 주고 샀는데 2년 뒤인 2023년 11월에는 3억 정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죠? 지금 내가 전세가율만 보고 들어갔다가 2년 뒤에 팔았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인 구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전세가율만 보고 함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공급량, 미분양, 뭐 금리, 유동성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총검토를 하셔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강부터 해서 이제 점차 살이 붙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지난 몇 년간 공부하고 실전 투자해왔던 것들이 정리되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실전 투자까지 하셔서 행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